장미수의 라이브 인 세종.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얼굴을 비추게 된 드림 아나운서 박미수입니다. 내일이 바로 24절기 중 하나인 춘분인데요. 제가 지식백과에서 찾아보니까 태양의 환경이 영도화되는 때를 말하며 양력으로 3월 21일이라고 합니다. 낮과 밤의 길이는 거의 같지만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낮의 길이가 약간 길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태양의 환경, 설마 태양이 영도가 되진 않겠죠? 사실 태양의 환경이 동의어라고 해갖고 이제 환경이 그 환경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궁금증을 풀어줄 이야기 할아버지를 모셔서 환경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 할아버지. 예. 네, 제주도 잘 갔다 오셨나요? 예, 잘 다녀왔습니다. 오. 할아버지, 태양의 환경이 태양 주변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태양이 지구를 돌아요? 저 배웠어요.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를 돌면 동그랗게 돌면 몇 도일까요? 동그랗게 돌면 360도 아니에요? 그렇죠. 360도죠. 그러니까 그 태양의 지금 입춘이라는 건 지구가 선 자리가 0도 자리에 선 것이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잘은 모르겠어. 근데 대본에 들어보니까 그 얘기 같으네요. 그러면은 이제 지구가 동그랗게 돌긴 돌지만 약간 계란같이 약간 기울어진 지구가 돌면서 네. 그 도는 위치에 따라서 태양과의 거리 이런 것 때문에 봄, 여울, 가을, 겨울이 생기고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우는 단원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입춘, 그 다음에 경칩, 이제 춘분이죠. 네. 그 15일에 한 번씩 24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음에는 뭐가 오는가 하면 청명이 오네. 청명 한식 때 오는 청명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가 오고, 24절기는 우리가 이어두는 게 좋아요. 가장 먼저는 입춘이죠? 입춘이었었지, 1번이. 그렇군요. 네. 본방송을 안 한 지가 벌써 많이 지났네요. 14일이죠, 할아버지, 안 한 지가. 그쵸? 그리고 본방송을 한 지가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한 지가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는데, 본방송을 한 지가 오래 지났네요. 본방송을 한 지가 14일 됐죠? 그렇게 맞는 말이네요. 그렇군요. 네. 본방송을 한 지가 벌써 많이 지났네요. 네. 5일날 하고 19일이니까 14일 맞아요. 네, 14일 동안 못했는데, 제가 이제 개학을 하고 학교도 늦게 끝나고 학원도 가고, 학원을 끝마치면 5시가 되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이 이제 또 겹쳐져서 지금 6시에 도착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과제를 하다 보면은 중학교 내신 이제 관리 그 반배정 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따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이제 졸업식 상장을 줄 때 주잖아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주는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 그거. 뭡니까? 너 잘했어. 이거. 돈, 장학금? 장학금을 저희 학교가 준다고 해서요. 네, 교복 살 수 있는 돈. 잘했어. 돈 네. 준다. 교복 살 수 있는 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교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아름중학교 교복이거든요. 신도시 아름동 아름중학교. 네, 아름중학교 교복인데 그건 넥타이를 미리 당겨 입었네. 네, 미리 당겨 입었는데. 왜 그걸 미리 입었을까? 아빠가 촬영하는데 좀 깔끔하게 입으라고 학생처럼. 학생답게. 네, 원래. 예쁘네. 그쵸, 이쁘죠. 원래. 근데 그 넥타이도 매나? 네, 넥타이는 아빠가 한술고등학교 거를 사오셔갖고 아름동이랑 맞지 않지만. 또 한술. 어차피 그래서. 현재 다 미리 당겨 입는 건데 뭐 어떤 거면 뭔 상관 있나? 근데 제가 아름중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쁘니까 됐어요. 네, 학생답게 입으면 돼요. 네.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기 때문에 내년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네.
공부하니까 한자 7급을 합격했습니다. 아, 저 한자 7급을 합격했어요. 축하합니다. 진짜 축하합니다. 한자 7급 처음 합격한 거죠? 네,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상급 2급까지 합격을 해야 돼요. 네, 국가 공인까지 해보려고. 왜 그런가 하면 아나운서는 한자 공부가 필수입니다. 국어 공부와 한자 공부가 영어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참 잘 되네. 이제 그 6급 보나? 네, 6급 보는데 중학교 올라가면 내신 관리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웬만하면은 이제 못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앞당겨서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5급 보자는 거예요? 아니요, 저 그만큼 실력은 못 되고 5급보다는 준호급이 먼저 있죠? 준호급이 있는가? 네, 준호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공부하느라 고생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고생하는 친구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부모님들, 요즘이 독감이 유행이죠. 치사율이 20%, 100명 중에서 20명이 죽는다고 하는데요. 독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세종인 뉴스가 제작하여서 지원 방송하는 방미소의 라이브인 세종이 보다 알찬 내용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저도 날로 발전하여서 엄마 아빠들이 깜짝 놀라는 주니어 리포터를 넘어서 제가 나중에 아주 참신한 아나운서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숨막히네요. 잘하네. 네. 일단 할아버지께서 저를 열심히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네. 첫 번째로 헤드라인부터 깔아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실 것 같아서 헤드라인 뉴스부터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인 뉴스, 세종경찰 어르신들 보행 안전교육 진행이라는 뉴스가 여러분들을 첫 번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뉴스겠죠? 네. 두 번째 뉴스는 세종인 뉴스, 여론조사 이해찬 컷오프의 영향력 행사라는 뉴스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이제 이야기 할아버지께서 새벽 중에 언급한 것과 조금 관련이 있는 건데 한겨레 신문 과학 일반판에 갈수록 지식의 유효 기간이 짧아져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체계 마련을 이런 뉴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뉴스는요. 문화 일반판 한겨레 신문의 뉴스이고요. 아이에게 봄을 맛보게 하세요라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다섯 번째 뉴스는요. VOA 세계 뉴스 이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할아버지의 말씀. 네, 할아버지가 저를 이제 인재로 키워나가시기 때문에 미국의 소리 방송의 북해외 노동자 수익 핵개발 전용 실태 조사라는 뉴스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주 맛있는 뉴스를 선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네, 오늘 뉴스는 재밌을 거예요. 네.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아주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소의 라이브인 세종. 세종인 뉴스의 뉴스이고요. 바로 어제자 뉴스. 세종경찰 어르신들 보행 안전교육 진행이라는 뉴스인데요. 사진을 보자면 경찰분들께서 교통 안전을 하고 있는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학교에서 교육 안전, 이제 교통 안전 교육을 받았거든요. 네. 끝나고 나서 할아버지께 교통 안전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해서 얼마나 좋을지를 할아버지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예. 질문에 답 잘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뉴스 같아요. 사진부터 아주 정겨움이 느껴지는 그런 뉴스인데, 기사인데,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종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2시 시단리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모시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노인 교통사고 사망 줄이기를 위한 노력으로부터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무단횡단 금지,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 교통안전수칙을 설명해드리고 횡단보도 보행 중 차를 보며 안전하게 건너기 보행 안전 노래를 함께 부르며 흥겨운 교육 시간을 가졌으며 어르신들에게 야광 지팡이 등 홍보 물품을 전달해 드리면서 한 번 더 교통 안전에 대해 당부했습니다. 라는 뉴스의 기사인데요. 할아버지, 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네.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간혹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차피 노인네들은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후세대 이제 교육을 할 건데 할아버지 말씀대로 이 교육이
이제 저보다 이제 할아버지 나이 또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미치는 뭐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를 가르치는 것을 조선교육, 격대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르치면은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생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돼서 외로움이 없어지고 네. 대단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조선교육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건강에.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손자나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쳐주면은 아주 마음이 편해. 편해. 왜 네. 그럴까? 야단을 안 칠 거라 아니까. 그리고 친절하게 가르쳐 줄 줄 아니까. 그래서 조선교육이 교육에서는 최고 효과 있는 교육인데, 네. 근데 조선교육을 잘 안 해요, 우리나라가. 이거를, 아니요. 이 운동을 해야 돼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부 다 나오셔! 그러는 중이라고. 그런가 하면 그러면 나는 무식해서 못해요. 그러는데, 아니, 무식한 거는 지식교육이고, 잘하는 것은 인성교육과 사랑교육이거든. 네, 그렇거든요. 예. 예. 네. 사실 저의 한글과 숫자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저희 할머니이십니다. 할머니 때문에 제가 이런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아주 격대 교육, 아주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두 예. 번째 교육이, 아니, 두 번째 교육이 아니고 두 번째 질문. 지금 뉴스에서 기사에서 이런 게 있는데, 야광 홍보 지팡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뭐 이제 야광 지팡이면은 뭐 야간 이제- 홍보 지팡이가 아니라 야광 지팡이? 형광 지팡이일 건데, 형광. 야광 지팡이. 네. 네. 형광등 같이 노란색, 붉은색을 내는 것을 형광 지팡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일 것 같으네. 그러면 이제 지나갈 때 운전자분들께서 저기에 할머니가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지팡이에 하는 건가요? 비춰서, 비춰서. 그거 반사돼서, 그래서 그것이 불같이 불을 비추면 그것이 야광이라고 그러고 형광이라고도 하는데 야광 지팡이를 줬구만. 뭐 이제 학생들한테 나도 하나 줬으면 좋겠네. 나는 그러네. 너무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런다 되면. 그러네? 너무 할아버지는 아닌데? 젊은 사람 빳빳이 잘 걸어다니는 거니까 나는 안 해당이 안 되는 거 같네. 그렇겠네요? 오히려 할아버지한테 그걸 드리면 할아버지께서는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 어울릴 것 같아. 네, 맞아요. 하나도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날씨 정보. 네. 오늘 우리 지역 세종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약간의 쌀쌀함을 느낄 수 있는 날씨입니다. 10분 정도의 환기를 통하여서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시각이 4시인데요. 4시인데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이제 대본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죠 이거를? 제작 편집. 네, 제작 아까 원고를 쓸 때. 원고를 쓸 때는 3시 5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각은 3시니까 당연히 기온차가 있겠죠. 3시였을 때는 17도였는데요. 네, 여러분들 감안해 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온도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 실내 공기 환기도 꼭 해주세요. 네, 이번 뉴스, 두 번째 뉴스는요. 한겨레 신문의 어제자 김명진 기자의 기사입니다. 저거 세종인 뉴스 그 다른 거 아니었었나? 그걸 해야겠다. 근데 할아버지, 이게 약간 끌어지는 게 제가 사실 정치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정치의 정자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 제가 말할 때 실수할까봐. 그리고 이게 컷오프 여론조사 사실 제가 아주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도 네. 원래 정치 참여나 정치 홍보 활동이나 유권자는 나이가 19세가 돼야 돼요. 19세 이하의 어린이는 정치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없고 활동도 못하고 선거 운동원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선거 방송도 사실은 19세 이하는 안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선거 방송이 아니고 세종인 뉴스라서 해도 돼. 세종인 뉴스. 세종인 뉴스 관련 뉴스다.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네. 제목부터. 제목은 세종인 뉴스 여론조사 이해찬 컷오프의 영향력 행사라는 뉴스 기사 제목입니다. 어떤 기사일지 보내드립니다. 장미수의 라이브인 세종. 세종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예비 후보가 지난 14일 더민주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대해
일부 정치 평론가들이 컷오프 배경에 대해 세종인 뉴스의 여론조사 결과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어 본보가 세종시의 정론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보가. 생소한 단어가 지금 몇 개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본보에서 지난 2월 3회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회차 2월 5일에서 6일 더민주 이해찬 28%, 새누리 조관식 30%, 무소속 고진광 4%, 2회차 2월 18일 더민주 후보 경선 지지도 유재호 23.3%, 이해찬 20.8%, 임병철 6.6%, 3회차 2월에서 24일에서 25일차 박종준 49.5%, 이해찬 27.2%, 구성모 4.8% 등으로 이해찬 예 후보는 1위 자리에 오르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같은 당 더민주 예비 후보 유재호, 이해찬, 구성모 3명의 지지도 조사에서 조차 처녀 후보자인 유재호 예비 후보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본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할 경우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이해찬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미미한 상황을 더민주 공관위와 대부분의 정치 평론가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방송 아침의 창 프로그램에서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지난 16일 이해찬 후보의 컷오프와 관련한 논평 과정에서 세종인 뉴스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박종준 49.5%, 이해찬 27.2%, 구성모 4.8%로 조사돼 이해찬 후보는 당선이 어렵다며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알고 있는 더민주 공관위에서 이해찬 후보를 컷오프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십시오. 네. 네. 할아버지, 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설을. 그러면은 이제 MBN 아침의 바람의 창인가요? 아침의 창인가요? 아침의 창. 네, 아침의 창에서 세종인 뉴스가 언급된 건가요? 내가 그게 16일 날이고 네. 오늘이 19일이죠? 네. 15일 날 이미 그 전에 뉴스와이드 오후 6시 송지연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와이드에서 이미 그 전날 15일 날 세종인 뉴스가 언제 조사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황태순 평론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내가 영상을 좀 찍었으면은 우리 세종인 뉴스 라이브인 세종에서 좀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뭐 이미 금방 이야기하고 지나가니까 찍을 수가 없어요. 그치? 네. 근데 그 전날이 됐는데 16일 아침이 됐는데 아침의 창 매일경제에서 다시 이번에 또 김형호 앵커가 좀소리 잘하는 앵커가 있는데 그 앵커가 진행하는데 나와서 또 그 소리를 황태순 평론가가 빡 또 하는 거예요. 세종인 뉴스가 지난 24일부터 26일간 조사한 걸 볼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지지율이 박종준 후보가 뭐 49.5%고 이해찬 후보가 27.2%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스마트폰을 찾으려니까 또 늦은 거예요. 얼른 찍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우리 세종인 뉴스 김부유 사장이 그걸 또 봤더만 그래서 거기도 못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또 나오려는 거 하고 스마트폰을 들고 뉴스를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이제 다른 방송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못 본 거야. 그러면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이해찬 후보가 뭐 지지율이 낮고 누가 높고 지금 그런 이야기는 우리 라이브인 세종에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린이 엄마들 대상이니까. 네. 그런데 무엇이 해당되는가 하면 바로 세종인 뉴스라는 인터넷 신문 우리 신문사가 전국 방송인 MBN 같은 종편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황태순 평론가 알아? 얼굴 혹시? 네, 압니다. 알아? 안경 쓰시고 눈 동그랗고 네. 눈썹 진하고 네, 할아버지랑 같이 보면서 그렇지. 우리 자주 봤지. 네, 자주 그 평론가가 세종인 뉴스라는 얘기를 2번을 연달아서 이틀을 하니까 또 했을 거야 뭐 좀. 그러면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세종시에서 이건
세종인 뉴스가 학교기보다 세종선관관리위원회에 선관위. 등록한 거거든. 그리고 네. 세종인 뉴스에서 그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자리를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정치평론을 한 건데, 아하. 세종인 뉴스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론지로 그래도 움직이는 생명 있는 신문으로 이렇게 부각되는구나. 그러니까 한국에 참 이름이 많이 알려진 평론가가 정치평론가가 세종인 뉴스를 짚었구나. 그러면 세종인 뉴스가 근데 그 댓글에 뭐라고 또 막 비방한 사람도 있었다고 아까 안 했나 나한테? 네, 비방한 분들이 계셨긴 했습니다. 그런데 비방한 사람들의 말도 다 그 사람들의 말도 0.1%든 1%든 50%든 일리가 있어요. 네, 맞아요. 언제나 그 일리가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 뉴스는 무엇을 얘기한 건가 하면 네. 누구 이해찬 후보 낙천된 것이 반가운 듯 그런 기사가 아니고 이 기사는 네. 이건 세종인 뉴스가 이렇게 다른 신문사가 한 것보다 많이 움직여서 많이 알려진다. 우리 세종인 뉴스가 앞으로 전국에서 계속 이렇게 회자될 것이다. 지목될 것이다. 좋은 이야기 뉴스인 것 같아서 오늘 한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댓글이 지금 점점 지금 8개거든요, 댓글이. 근데 안 좋은 댓글이 더 많지? 안 좋은 댓글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지지하면서 인신공격성 이제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거는 한 분의 이제 의견이니까 어찌할 수는 없는 게 댓글 같아요. 그러게 이제 거기에는 언제나 이 정치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차츰 취급을 하게 되겠지만 정치는 언제나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 정권을 맡은 당이 있고 정권을 맡지 못한 당이 있어서 서로가 그 반대되는 의견을 해요. 야당은 말하자면 잘한다고 박수만 치지 않아요. 못하는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해야 그게 또 생존 법칙이고, 여당은 잘하는 것만 자꾸 부각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르고 선하고 착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아니야. 왜 안 받아? 아니야.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두 번째 뉴스 맞춰도 됩니다. 할아버지. 네. 저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뭐를 봤어? 다음 팟플레이어에서 돈을 내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이제 신문 브리핑 새누리봉 대학설 그런 걸요 돈을 주고 다운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황태순 평론가의 정치평론한 거 볼 수 있겠다 그 얘기요? 네. 그보다도 이제 세종메일에서 MBN에 이제 협조 요청을 했어요. 기사 공유 협조 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내준다고 했다는 말이 들렸어요. 그러면 우리 세종인 뉴스에 그게 라이브인 세종이란데 영상 뉴스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야기 할아버지께서 지난 세종 이제 새벽종 네, 거기에서 세 번째 뉴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뉴스 맞나요? 네. 네. 세 번째 뉴스 이제 연관이 있죠, 그쵸? 세 번째 뉴스는 이제 연관이 있으니까, 제목이 뭐냐면은, 갈수록 지식의 유효 기간이 짧아져.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체계 마련을. 이미 새벽종에서 할아버지께서 언급하신 것과, 관련이 있고요. 이제 3일차, 이제 새벽이 아니고 세종 뉴스, 강유수의 라이브인 세종! 네, 거기에서 이제 3회차에서 이제 뉴스를 보도해 드렸던 것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뉴스는 한겨레 신문의 과학 일반판에 바로 이제 3월 17일자 뉴스이고요. 그런 다음에 구본관 사랑과 디지털 연구소장님께서 쓰신 기사입니다. 글씨구만. 네. 좋은 기사를 쓰신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지식의 유효 기간이 짧아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내드리는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왜 그럴지 생각도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장미수의 라이브인 세종. 일단은 인공지능 맞설 교육과 윤리라는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교육과 윤리라고 있습니다. 윤리? 윤리라고 쓰고 윤리라고 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맞설 교육과 윤리. 네.
따라잡기와 속도 측면에서 읍뜸인 한국은 알파고 충격에 대한 반응도 알파고 충격에 대한 반응도 발빠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존 방법이 필수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인공지능 특집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서점가에서는 관련 서적 판매 부수가 치솟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대비를 강조했고 담당 부처는 서둘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의무화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과 불안은 프로그램 코딩 교육에 대한 수요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고처럼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의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말 인터넷이 더 대중되면 1990년대 말 인터넷이 더 대중화되면 정보 검색사가 인기 적중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정보 검색사 자격증 열풍이 일어났었는데 그러나 인터넷 검색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된 지금 정보 검색사는 사라진 직업이 됐습니다. 그런 직업이 또 있었나 보네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변화 속도와 범위가 다릅니다. 정해진 목표와 정답을 가르치고 요구하는 방식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의 65%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올해 1월 디보스 세계 경제 포럼의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는 그 할아버지가 얘기한 거 똑같은 거네. 지금 있는 직업은 다 없어지고 새 직업이 말도 못하는 걸 한다. 네. 65%가. 그럴 것 같아요. 정해진 답안을 추구하는 교육의 무용성을 줍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서울대에서 누가 A+를 받는가? 이혜정 교육과 혁신연구소장이 밝힌 것처럼 최고 점수는 교수의 말이 토시가 되고 적고 답하는 학생들이 받는다라는 뉴스인데요. 네. 할아버지, 네. 솔직히 대한민국 현실이 공부를 잘해야지 좋은 대학을 가잖아요. 네. 근데 할아버지 말씀대로 이제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 썼어요? 제목이요? 제목이 갈수록 지식의 유효 기간이 짧아져. 모두를 그러니까 우유가 유통기간이 지나면 내버려야 되죠. 네. 근데 우유를 너무 많이 사다 놓으면 내버려야 돼. 지식도 똑같아. 옛날에 뗀석기 알죠? 뗀석기. 떼어내가지고 칼같이 날카로운 거로 짐승을 잡고 그랬던 뗀석기, 간석기. 네. 뗀석기, 간석기 배웠잖아. 네. 그런데 쇠가 나오고 청동기 시대가 오면서 새가 나오면서 그런 연모들이 필요가 없어졌지.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영어나 어떤 지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위해서가 아닌 경우에는 네. 그 유효기간이 짧다. 유통기간이. 짧다. 바로 없어진다. 지금 현재 어린이가 거기서 특기할 그 한마디는 할아버지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참 한 조각이 있네. 할아버지 늘 이야기하는. 지금 영어는 앞으로 안 배워도 된다. 왜는가 하면 단지 같은 데서 영어 통역을 다 해버린다. 하긴 뭐 그거 배우느라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지, 영어 해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어로 무엇을 말할 것이냐 하는 말 내용을 배워야 된다. 네. 그렇지. 말은 대신 해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식으로 지금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65%가 지금 생각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한 없는 직업을 일이라고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직업이 아니야. 말하자면 인공지능이 나오고 로봇가 나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세월 속에서 직업이 말하자면 로봇 조종사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제작하는 그런 역할을 할지도 모르고 컴퓨터라는 게 없었는데 컴퓨터를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잖아. 할아버지 때는 없었어. 이런 게 있질 않았어. 그런 식으로 뭐가 나올지 모른다.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기사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경기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할아버지. 예. 그 할아버지 제가요, 알파고가요, 그냥 컴퓨터, 제가 그 알파고를 보면서, 알파고 사람인데? 로봇 아닌데? 알파고는 어떤 원리로 이제, 그냥 이렇게 컴퓨터가 있으면은 이 컴퓨터가, 바둑 1이나 놓으세요, 막 바둑 1이나 놓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막 사람처럼 여기다 놓으신 것 같거든요. 알파고라는 거는, 네. 바둑이라는 건 기원이라고 할 때 기자가, 네. 그게 일본의 말로는 고예요, 고. 네. 우리말로는 기원할 때 바둑 기자인데 일본 말로는 고요 고. 일본어로는 그래서 쓰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구나. 하트 얘기고 야 따닥. 하트이구나. 근데 알파라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알파 처음으로 바둑을 두는 기계 이 뜻이에요. 알파고가. 처음 바둑, 첫 바둑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알파고예요. 그게 누구랑 한번 해서 이겼지 지난번에는. 근데 이번에도 이겼네 알파고가. 그랬는데 그 알파고가 나와서 그걸 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둑이 문제가 아니라 뭔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세상이 변한다. 이 사람이 할 일을 이제 바둑 기계가 한다. 인공지능이 한다. 그러니까 병도, 작곡도, 가수도, 축구도. 건축도 다 기계가 한다. 우리 뭐 할 거냐? 그런 걸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금부터 어른들이 생각을 해서 어린이의 장래를 염려를 하고 기도를 해서 해야 된다. 근데 최고로 안전빵은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끝나. 다 끝나.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근데 할아버지, 진짜 궁금한 거는요. 알파고가요. 컴퓨터인데. 컴퓨터 아까 그 대답 안 했네. 컴퓨터 화면에다가 알파고가 자기가 딱 놔요. 그래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네. 아자황이라는 저 중국인 돌부처 같은 사람이 그걸 보고서 얼른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자리다. 그렇구나. 옆에 화면이 있어, 화면이. 그래서 여기 딱 이렇게 딱 놓는 거. 그거 보고서 바로 갖다 그 자리에다 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또 그 사람이 알파고인 줄 알고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세돌이라는 사람은 한 수를 두면 그 다음 수를 100수까지 본다는데 한 치 앞을 못 본다는 게 있지. 한 치 앞을 못 본다는 게 있잖아. 네. 근데 이세돌은 100수 앞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알파고는 40만 수 앞을 봐. 와. 이 게임이야. 그러면 이제 이세돌 구단이 놓으면은 이제 그 앞을 쫙 설계해서 1초에 40만 수 앞을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로봇이겠죠. 그게 인공지능. 네. 그러니까 그런 무생물 같은 것들이 와서 공장에 1000명 있는 직원들을 싹 몰아내고 혼자서 일을 하면은 그 사장은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저만 배 떠들이고 살면은 안 되겠지. 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누가 벌든지 다 같이 나누어 먹는 거야. 하여튼 어린이들한테 그런 인성과 지금 세상에 중요한 게 많아요. 이제 그거는 그만 질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 소리 영상이 데이트를 소리 켰죠. 버전. 소리 버전. 네. 이번 뉴스는요. 몇 번째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브릿지를 까니까. 네 번째 뉴스네요. 네. 이번 네 번째 뉴스는요. 장미소의 라이브인 세종. 한겨레 신문의 문화 일반판의 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이제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할, 저 같은 친구들이 좋아할 먹거리에 관한 뉴스인데요. 사실 이게 레시피입니다. 레시피인데 이제 아이들에게 본맛을 맛보게 하세요라는 건데요. 찰떡궁합 냉이와 바지락, 냉이 바지락 파스타에 또 그리고 냉이 바지락전. 냉이 파스타 이거 윤서가 잘 먹을 것 같아요. 와, 이게 딱 지금 봄나물하고 맞죠? 봄나물인가요? 네, 냉이가 봄나물이에요. 봄나물하고 파스타. 오, 좋은 것 같아요. 퓨전 음식인가? 일단 여기 앞머리 이게 원래 레시피인데요. 여기 보면은 도시의 봄은 살금살금 올듯 말듯 찾아옵니다. 주변이 온통 회색빛인 탓에 봄이 다가와도 알아채기 힘든 도시에서 봄 소식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제철 음식입니다.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냉이는 겨울을 나늘이 축탄 비타민을 보충하는 데 그만입니다. 바지락은 철분이 많아 빈혈 예방에도 좋고 나물에는 부족한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갯벌에서 조개를 캘 때 바지락 수리가 난다 해서 바지락이라는 이름을 얻은 조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조개이기도 합니다. 왜냐? 바지락의 감칠맛을 따라갈 자가 없으니까. 라고 지금 사진이 하나 떴는데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저 같은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할 냉이 바지락 파스타. 할아버지. 네. 이거를 한겨레 신문에 이게 있을 테니까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할아버지, 이런 퓨전 음식을 하면은 과연 어린이들이 맛있게 먹을까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초콜릿 우리가 미국에 허쉬 초콜릿 박물관, 허쉬 허쉬, 초콜릿 파크 갔다 왔지, 그지? 네, 펜실베니아에. 그 초콜릿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퓨전 음식 이거 파스타 만들듯이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대박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음식을 어떻게 그냥 생긴 대로 생거로 먹느냐, 쪄서 먹느냐, 구워 먹느냐, 갈아서 어떻게 해 먹느냐, 음식 연구의 한 계열인데 할아버지는 그 음식 얘기하면 아주 환장하겠네. 왜 환장할까? 어린이들이 할 줄 모르니까. 난 할 줄 모르니까 해줄 수가 없어서. 할 줄 모르니까. 먹고 싶은 미소가 언제 커서 좀 해줘 보든가. 근데 할아버지, 갑자기 그런 말을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몇 년 뒤에는 가사 안드로이드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몇 년 뒤에 그래도 해드려야죠. 글쎄. 네, 제가 나중에 꼭 커서 여기 지금 보면은 바지락 빈대떡도 있어요. 바지락 전도 있고 이제 바지락 파스타도 있고 다 있는데 나중에 맛있게 해드릴게요. 네. 안 해줘도 돼. 약속합니다. 나도 미소를 못 해줬는데 뭐. 아유, 할아버지께서 잘해주시는 게 있죠. 바로 죽이 아주. 네. 이번 뉴스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 세계뉴스 시간인데요. 네, 이번 뉴스도 정치에 관한 뉴스는 아니죠, 할아버지. 이거는 뭐죠? 이거는 북한 관련이지. 네, 북한 관련이죠. 세계 뉴스는 북한 관련 뉴스를 하니까. 네. 북한이라고 하면은 아직 모르는 게 어린이일 테고 정치도 잘 모르는데 과연 북한이야 아주 제가 바삭하게 알아야 되는데 할아버지만큼은 아직 멀었습니다. 한 몇십 년 지내야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그 잘 몰라요. 북한은 폐쇄 사회라. 그래요? 그렇네. 북한은 잘 개방을 안 하네. 네. 장미소의 라이브인 세종. 제목은요. 북해외 노동자 수익 핵개발 전용 실태 조사라는 뉴스입니다. 네. 학교처럼 또 실태 조사를 하는 건가 싶은데 어떤 뉴스일지 보내드립니다. 미국은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향후 제재에 반영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지금부터는 녹취인데요. 애나 리치 앨런 대변인입니다.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8일 VOA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이 수용소 수감자들, 대거 동원된 인력, 그리고 정부에 고용돼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들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강제 노동에 투입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자 해외 송출을 통한 수익이 북한 정부로 흘러들어가며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는 뉴스인데요. 할아버지, 네. 질문! 이 말은 네. 총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북한이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외국으로 사람을 팔아서 노동일을 시켜. 우리 같이 스마트폰 같은 걸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요? 삽질 같은 거 노동일을 시켜. 망치질, 톱질 이런 거죠. 노동일을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품값을 가지고 핵 개발을 하는데 쓴다. 그러니까 그렇게 썼는가 안 썼는가를 찾아가지고 철저하게 아까 조사한다 그래서 한다? 실태 조사. 실태 조사한다. 실태를 조사하겠다. 그래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을 차단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을 얘기한 거네. 앨런 뭐요? 앨런 리치.
엘란리치 국무부 대변인이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 네. 같은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의사를 표명했네. 북한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평양에다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종 신도시처럼 큰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김정은을 찬양하는 어떠한 그러면서 고급 도시를 만들어서 뭐 더 어깃장을 놓고 저렇게 나가고 어제도 유도탄을 2발 발사했는데 한 사람 또 하나는 올라가다 픽 터져버려가지고 떨어졌어요 또.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북한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아주 위험한 존재니까 얘들이 말썽을 부리면 우리의 생명 문제가 달렸으니까 미국에서 그 북한을 열심히 보는 거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북한을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러거나 막나 술 먹고 그냥 놀자 그냥 노래방 문화가 발달하고 이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네, 얼른 끝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에이, 할아버지 한 가지 더요. 뭐인데요? 북한에서요. 수용소를 1개도 만들었다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네, 거기 그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그렇게 제목이 떠 있었는데요. 수용소에 잡혀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 착하게 살자,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도와주자. 그리고 우리가 돈이 많이 생기면 노동조세에서 이렇게 소출이 생기면 북한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끼리 먹지 말고 좀 나눠서 먹자 이러는 사람들은 그냥 수용소로 보내가지고 15년 교화형이라는 건 노동교화형이라는 게 있어. 노동교화형. 노동을 하면서 이거 가르친다. 어떻게 가르치냐. 김정은이한테 복종하도록 가르치는 거. 그런 게 수용소에 생기면 그 문제지. 문제네요? 그게 착하게 살면 안 되고 가서 김정은이 비유를 맞추고 나쁜 놈하고 얼쏘 그래야 돼요. 큰일이야. 큰일이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네. 할아버지의 해설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터넷 신문 세종인 뉴스가 만드는 박미소의 라이브인 세종. 이제 오늘이 3월 19일이죠.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벌써 시험 방송을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본방송이라니. 네, 24절기 중 이제 춘분이죠. 네, 여러분, 이제 내일이 춘분인데 춘분 건강하게 맞으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아주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발음도 네. 좋고 잘했습니다.